이번에는 텍스처를 렌더링하는 간단한 쉐이더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 로보카이 UIP라는 무료 유니티 3D 에셋을 사용할 것이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3D 모델과 텍스처를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게 있다면 그것을 사용해도 무방해요. 이제 이 프로젝트에서 로보카이를 임포트할 때 저는 패키지 매니저에 디펜던시를 같이 설치는 하지 않을 거고요. 단지 저는 모델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스킵을 하고 로보카일에 다른 것들은 전부 제외하고요. 노를 눌러서 대신에 스페이스 로봇 카일 폴더 안에 있는 3D 모델 파일과 텍스처만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스페이스 로봇 카일만 임포트를 할 거예요. 다른 것들은 전부 제외를 하고요. 임포트를 한 다음에 새로운 텍스처를 렌더링하기 위한 쉐이더를 작성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프로젝트 폴더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새로운 쉐이더 파일을 생성해 주고요. 얼리시든 스탠다드 서페이스 쉐이더든 상관없죠. 처음부터 작성할 거니까. 그래서 이름은 심플 텍스처 쉐이더라고 할게요. 더블 클릭 열어주고 자 먼저 쉐이더 이름을 레트로 심플 텍스처 쉐이더로 변경해주고 그 다음에 쉐이더를 조금 깔끔하게 변경해 줄게요. 그래서 프로퍼티를 지워주고 태그도 지워주고 LOD도 지워주고 패스도 전부 지워주고 바닥부터 다 짤 거예요. 먼저 우리는 머티리얼 프로퍼티에 텍스처를 외부에서 쉐이더로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텍스처 프로퍼티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머티리얼 프로퍼티 이름은 여러분들이 아무렇게 지정해도 상관없긴 한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iMap이라는 이름으로 텍스처를 입력하는 필드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C# API에서 나중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드를 통해서 텍스처를 머티리얼에다가 런타임에 집어넣는다고 하면 뭐 이런 코드를 짜야 돼요. C#에서 material.set texture my map. 그래서 키를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근데 몇 가지 머티리얼 프로퍼티들은 미리 약속되어 있는 이름이라서 C# API에서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myMap 대신에 베이스맵이라는 이름으로 텍스처를 입력받는 머티리얼 프로퍼티를 선언하시면 C# API에서 set texture, 베이스맵 이렇게도 접근이 가능한데 사실 메인 텍스처라는 프로퍼티로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정해져 있는 프로퍼티를 쓰는 이점도 있다. 근데 이게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에 베이스맵이라고 해줄 거고요. 그래서 프로퍼티는 베이스맵. 인스펙터 창에도 베이스맵이라는 이름으로 띄워줄 거고 텍스처이기 때문에 2D라는 타입으로 머티리얼 프로퍼티 타입을 지정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퀄 해주고 기본값으로 할당할 텍스처를 명시해 줘야 되는데 white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유니티의 기본 하얀색 텍스처를 기본값으로 이 베이스맵에다가 할당하게 돼요. 그 다음 패스 블록 내에서 이제 본격적인 쉐이더 코드를 짜야겠죠. 그래서 HLSL 프로그램으로 HLSL 쉐이더 코드 블록을 시작해주고 and HLSL로 닫아주고 이 사이 내에서 자 우리가 했던 대로 샵 프라그마 버텍스 버트로 버텍스 쉐이더 프로그램 또는 버텍스 함수의 이름을 결정해주고 마찬가지로 프라그마 프래그먼트 프래그로 프래그먼트 함수의 이름을 결정해주고 그 다음에 샵 include packages 유니티 렌더 파이프라인 유니버셜 shared library core.hlsl로 HLSL core 라이브러리를 포함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작성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버텍스 함수랑 프래그먼트 함수 그리고 버텍스 함수랑 프래그먼트 함수의 입력 출력을 정해주기 전에 텍스처 오브젝트랑 샘플러 스테이트 오브젝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텍스처 오브젝트는 우리가 이제 샘플링할 텍스처 그 자체고요. 샘플러 스테이트 오브젝트는 샘플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의해요. 유니티 프로젝트에서 어떤 텍스처를 선택하게 되면 그 텍스처를 어떤 식으로 임포트해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샘플링을 할지를 결정할 수가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필터 모드가 2방성 또는 3방성 포인트일 때 텍스처가 샘플링 되는 방식이 달라져요. 포인트라고 하시면 픽셀이 약간 계단 느낌으로 샘플링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2방성으로 바꾸게 되면 픽셀이 부드럽게 보관이 되어서 샘플링이 되지만 좀 흐릿해 보일 수가 있어요. 3방성도 마찬가지고요. 3방성은 오히려 그 정도가 좀 심한 편이죠. 근데 이러한 정보들이 뭐 램 모드, 필터 모드 이외에 이제 샘플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샘플 스테이트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처 그 자체랑 그것을 어떻게 샘플링 할 것인가가 쪼개져 있고요. 다만
각각의 텍스처가 어떤 식으로 샘플링 할지는 다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 텍스처마다 그 텍스처에 대응되는 샘플러 스테이트도 전부 선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이스 맵이라는 텍스처를 이제 받게 됐어요. 그러면 이 베이스 맵이라는 이 머티리얼 프로퍼티랑 똑같은 이름으로 여기다가 텍스처 2D 베이스 맵이라고 텍스처 2D 오브젝트를 생성해 줘야 돼요. 그것과 더불어 이 베이스 맵에 대응되는 샘플러 스테이트를 선언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건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샘플러 베이스 맵. 그래서 앞에다가 샘플러를 붙이고 그 다음에 이 샘플러의 대상이 텍스처 2D 오브젝트 이름이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다이렉트 텍스트 쉐이더를 직접 작성한다면 사실 이 베이스 맵이랑 이 샘플러 스테이트를 연결하는 다른 방법들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쉐이더 랩 내부에서 이 베이스 맵과 베이스 맵 샘플러 스테이트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고 유니티는 기본적으로 각 텍스처마다 유일한 샘플러 스테이트가 하나씩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름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HLSL 언어 문법 자체가 텍스처 2D랑 그 텍스처 2D에 대응되는 샘플러 스테이트 이름을 이런 식으로 맞춰줘야 되는 게 아니라 유니티 쉐이더에서 베이스 맵과 이 베이스 맵에 대응되는 샘플러 스테이트를 구별해주기 위해서 이것은 유니티 쉐이더 내의 HLSL 프로그램의 문법이에요. 그래서 샘플링이란 단어가 무엇인지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512 곱하기 512짜리 텍스처가 있어요. 이 텍스처를 1024 곱하기 1024 메쉬 위에다가 그려야 돼요. 기본적으로 가로 세로 길이가 2배고 넓이는 4배잖아요. 그러니까 512 곱하기 512개의 점들을 1024 곱하기 1024개의 점으로 그대로 못 옮기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텍스처의 컬러를 어떻게 추출해야 될까가 샘플링인 거죠. 자, 일단 샘플링이라는 용어 자체는 표본을 스포이드로 찍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1024 곱하기 1024 개수에 맞춰서 샘플링을 하면 값이 빌 수밖에 없어요. 512 곱하기 512로는 다 못 채우니까요. 그래서 샘플링 과정에는 이렇게 부족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보정해서 보관해서 추측해서 채울까가 구현되어 있어요. 1024 곱하기 1024는 픽셀 수가 1024 곱하기 1024 그러니까 4배가 많아요. 픽셀 수가 512 곱하기 512보다. 어쨌든 그런데 이 512 곱하기 512를 1024 곱하기 1024 크기로 늘렸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2배로 늘렸다고 가정하고 가로 세로를 각각 그 상태에서 스포이드로 점을 찍어서 얘를 가져오면 주변 픽셀이 있어요. 이 주변 픽셀을 혼합을 해서 얘를 컬러를 지정해서 샘플링을 해서 들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한 모든 과정이 포함이 되어 있는 단어예요. 샘플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래서 샘플링을 어떤 데이터에서 또는 이런 텍스처에서 표본을 찍어서 가져오는 건데 그 표본을 찍어서 가져온다는 것이 데이터의 밀도나 해상도가 높다고 가정을 하고 샘플링 하는데 근데 데이터의 밀도가 더 작잖아요. 그러면 걔를 어떤 식으로 보관해서 추측해서 혼합을 해서 가져올지 그 과정 자체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샘플링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512 곱하기 510이라는 텍스처가 있을 때 얘를 1024 곱하기 1024 늘려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필터 모드가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방성 그러니까 적당히 주변 컬러를 뭉개와서 샘플링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 어쨌든 그게 이제 샘플링이라는 의미고 그래서 이 샘플러 스테이트가 그 샘플링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하는 건데 이제 버텍스 함수랑 프래그먼트 함수 그리고 그들의 입출력을 이제 결정해 줘야겠죠. 그래서 스트럭트 저는 프래그먼트 인풋 해주고 마찬가지로 스트럭트 버텍스 인풋 해줄게요. 그래서 버텍스 인풋으로는 플롯 스트림 포지션 그래서 오브젝트 스페이스 버텍스 그리고 플롯 2 UV 좌표 텍스처 코디네이션 0 그래서 우리가 텍스처를 어떤 메쉬 위에 입힐 때는 기본적으로 UV 좌표라는 것을 사용해요. UV 좌표가 무엇이냐면 어떤 정점이 텍스처 위에 어떠한 위치에다가 대응이 되는지를 찍어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3D 프로그램에서 UV 좌표를 편집하게 되는데 뭐 여기는 이제 마야 매뉴얼을 가져온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3D 편집 프로그램들은 UV 좌표를 편집할 수 있는 툴이 제공이 돼요. 그래서 UV 편집 툴에서 살펴봤을 때
요 메쉬 위의 정점이 텍처의 어느 부분에 대응될 것인지를 매핑시켜 놓은 것이 UV 좌표예요. 그래서 이러한 UV 좌표는 여러분들의 3D 메쉬에 저장되어 있죠. 이 각각의 메쉬 위의 정점들은 자신이 텍스처 상의 어떤 곳에 이제 매핑이 될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UV 좌표는 텍스처의 좌측 하단은 0,0, 텍스처의 우측 상단은 1,1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0,0과 1,1 사이에서 이 텍스처들의 위치를 찍어서 걔들을 메쉬 위의 정점에다가 매핑을 시켜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UV 좌표 값은 텍스처 코디네이션 0 또는 텍스처 코디네이션 1, 2번 같은 시메틱을 통해서 가져올 수가 있고요. 보시다시피 텍스처 코디네이트 채널이 0번, 그러니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거죠. UV 좌표 채널을 2개 쓰고 있으면 모델로부터 2개의 UV 좌표를 가져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UV 좌표를 2개 받아야죠. 하나는 0번, 하나는 1번 채널로 들고 오면 되고요. 그리고 2번 채널은, 그러니까 세 번째 채널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추가적인 데이터를 위해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저희가 쓸 이제 3D 모델은 UV 좌표를 채널 하나만 쓰니까 그냥 텍스처 코디네이트 제로만 쓰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먼트 인풋에서도 플러스 3 포지션. 근데 얘는 그 스크린 스페이스 공간이죠. 그래서 얘는 SV 포지션 스키매틱을 달아주고, 마찬가지로 플롯2 UV UV 텍스처 코디네이트 제로. 다만 이제 차이점은 버텍스 인풋 같은 경우는 그냥 버텍스 각 정점에 달려있던 UV가 그대로 들어오는 거고요. 두 번째 UV 같은 경우는 사실 레스터라이저를 통해서 보관된 값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버텍스 함수를 작성해 주고요. 그래서 출력으로는 프로그래먼트 인풋, 버트 입력으로는 버텍스 인풋 해주고,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래먼트 인풋 아웃풋 변수를 만들어주고, 아웃풋에 포지션이 이퀄 오브젝트 트랜스폼 오브젝트 to h 클립 해주고, 인풋에 포지션을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근데 왜 잘못 썼네요. 여기서 플롯 3가 아니라 플롯 4예요. 그래서 여기다 그냥 리턴 아웃풋 해주면 되고, 그리고 아웃풋 UV 같은 경우는 입력으로 들어온 UV 값을 그대로 전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점의 위치랑 같이 전달된 UV 좌표 값을 그대로 프로그래먼트에게 전달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프로그래먼트 함수를 작성해주는데, 출력은 하프4 그리고 트랙 입력으로 프로그래먼트 인풋을 받으면 되죠. SV 타겟으로 렌더 타겟을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텍스처를 UV 좌표를 통해서 샘플링해서 그 컬러 값을 찍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텍스처가 있으면 UV 좌표를 가지고 얘는 00, 얘는 11이죠. 00 그리고 11 사이에서 예를 들면 뭐 0.5, 0.5라고 하면 딱 중간을 찍어서 그 컬러를 가져오는 게 샘플링이에요. 그래서 UV 좌표를 통해서 텍스처의 특정 지점들을 찍어서 그 컬러를 가져와서 이제 그를 이제 화면상에 표시해 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의 텍스처 2D 오브젝트에 베이스 맵에다가 점을 찍어서 샘플 함수를 실행해주고, 첫 번째 입력으로는 해당 텍스처에 대응이 되는 샘플러 스테이트를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샘플러 언더스코어 베이스 맵. 두 번째 입력으로는 전달받은 UV 값을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값을 리턴해주면 프로그래먼트 함수도 완성했어요. 그럼 이것으로 이제 쉐이더 코드를 완성했으니까 세이브하고 유니티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유니티로 돌아와서 유니티 테크놀로지 폴더에 스페이스 로봇 파일의 모델 폴더에 FBX 모델 파일이 존재하고요. 이 3D 모델을 저는 하이라키 창에 드래그 앤 드롭해서 씬에다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얘를 적당히 잘 보이는 위치로 저는 옮겨줄 거고요. 자, 기본적으로 머티리얼이 이미 적용이 되어 있는데 우리의 쉐이드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에 새로운 머티리얼을 하나 생성해 주고요. 이름을 로봇 머티리얼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로봇 머티리얼을 우리의 로봇 카일에게 드래그 앤 드롭해서 적용해 줄 거예요. 그리고 이 로봇 머티리얼의 쉐이더는 우리가 작성한 레트로 심플 텍스처 쉐이더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기본 값으로 이 베이스 맵에 우리가 하얀 색깔 텍스처를 적용했기 때문에 그냥 하얗게 나와요. 근데 여기다 셀렉트 버튼을 누르고 카일 로봇 베이스 맵을 선택해주면 이렇게 텍스처가 렌더링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으로 텍스처를 통해 렌더링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봤어요. 다음 비디오에서는 텍스처를 가지고 렌더링할 때 좀 더 살펴봐야 될 다양한 매크로랑 스케일링과 타일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